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계법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저께 수업 해보니까 지구단 있게 나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쵸? 어제도 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끝나고 말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그럼 지구단위 계획하고 뭐 도시계획서 끝나고 4주차의 개발행위가 좀 하다가 이제 개발법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는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저께 요거 나왔어요. 저기 뭐야? 여러분은 8월에 하는데 요거 얇은 거 과학탈출 24선 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은 8월 9일에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교재는 주문해서 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먼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거의 200회 넘어가잖아요. 200페이지가 양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전체를 돌리는 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림책은 기본서 같은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중에 그 시험 전에 하루에 돌려보기에는 적당하니까 나중에 8월 9일 날 수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간 될 때마다 전체를 다 보는 거야. 한 서너 시간 정도에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양이 작아서. 그래서 골라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나오면 좀 구매하시면 되고, 수업은 8월 9일입니다. 종로는 7월 말인데 여러분은 8월 9일에 하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백선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뭐 미리 보는 백선으로 담보를 했긴 했는데 그걸 약간 좀 바꿔서 더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백선만 나오면 이제 교재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뭘로 공부해요? 자꾸 물어보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그렇죠? 다 취향이 달라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비교 테마적으로 쭉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과학 탈출만 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과학 탈출로 보는 분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점수가 안 나와서 불안하신 분들,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아직 버릴 수는 없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봐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품절돼요. 금방 다 없어져요. 나오면 빨리 사야 돼요. 나 팔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받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진짜 품절돼요. 많이 안 찍거든요. 요즘 많이 안 팔려가지고 많이 안 찍어요. 1,000부밖에 안 찍을 거야. 그러니까 금방 팔리니까 빨랑 사야 돼. 딴 데서 막 사러 오거든. 어제 그럼 봐봐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볼게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다 한다면 매번 얘기했죠. 부동산을 규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부동산을 계획에 의해서 규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관할구역,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안 좋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오늘은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것 중에서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고 하는 토지 이용 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정하자.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한대 이거 하고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녹지는 뭐라 했어요? 미개발지이지만 도시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고요? 녹지는 미개발지이지만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게 뭘 정한다? 지구를 정하는데 지구의 종류는 취재진, 보고, 경보, 화재, 지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제수시도 협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수시도 협복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문항 배분으로 봤을 때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짱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많고 문제 베이스로 봤을 때 적어도 5개, 많으면 7개 관련된 부분까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이지만 기본일수록에 좀 더 정확히 봐줘야 된다. 매번 얘기하죠. 7, 8월 공부의 자세 뭐라고요? 깊어 보이는 거 많이 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걸 정확히 하는 게 맞는 거고, 오늘도 제가 미리 문제를 풀어봤더니 쓸데없는 깊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간은 배줄 거예요. 요번 아니면 볼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은 배줄 거야. 하지만 그걸 외우란 말은 아니야. 우리 문제집 보면은 왜 고득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풀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고득점을 원하지 않잖아요.
원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그따구로 해요? 어쨌든 전혀 개연성 없어요. 고득점은 그냥 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유형도 의미 없어요. 내가 봤을 땐. 뭔 얘기인지 알죠? 문제집 보다 보면 고득점이다, 뭐 신유형이다 이런 말이 써져 있는데 자백한 거예요. 안 봐도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많은 걸 알라 그러지 말아요. 정민아 지금 시작했다. 아마 뭐 이렇게들 내용들 보시면 돼요. 눈이 벌써 뻑뻑하다. 왜 그래 또? 축구 봤지? 아마 그래서 내용 좀 봐봐요. 그러면 용도 지역하고 지구와 구역을 봅니다. 그나저나 저번 주에 아르헨티나 이집트 봤어요? 축구? 와, 못 봤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르헨티나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잖아, 이집트한테. 이집트 피파 29위야. 비교도 안 돼. 근데 후반 30분까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 이집트가. 후반 30분까지. 난 그걸 보고 끝났구나. 껐어. 잤다? 아침이 났어. 이겼대, 아르헨티나가. 3대 2로. 대국이야, 하여튼 간에. 축구 대국이야. 공부합시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관심 없고 축구에도 관심이 없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으짬 좋을까? 어쨌건 그러면 용도중 봅니다. 용도중 뭐가 되죠?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복판대, 주상공로,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봐봐요.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에서 전일준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들으면서 같이 외워야 돼 그냥. 따로 이걸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복습은 뭘로 한다? 필수지문, 그다음에 기출지문 나와 있는 그림책마다 있는 거 읽어본다. 그러면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럼 너무 지루해서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뒷부분도 같이 하는 거야. 오늘은 정비법 좀 봐요. 끝나고 나서 정비법 1시간만. 그렇죠? 자꾸 봐야 돼 중간중간에. 안 그러면 까먹어. 보다 모르겠으면 비교테마 보고 같이 병행해서. 그럼 봐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일종 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2종 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종 전용은 아파트를 질 수 있다. 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알고 있죠? 단독주택 중심 1종, 공동주택 중심 2종,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저층주택 중심, 중층주택 중심, 중고층 주택 중심. 그리고 편리한. 그리고 저층의 의미는 4층 이하니까 일종 일반 주거에 아파트는 칠 수 없다. 아파트 정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계층 이상. 그냥 5층 이러면 안 돼.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계층 이상. 2년 전에 5층이라고 나왔어요. X야, X. 개가 들어가야 돼, 그지같이. 뭐라고요? 5계층.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란 말이 있으면 개자 안 써도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말이 없을 때 5계층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같이 써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야. 어쨌든 우리는 법이니까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계층 이상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라고 보고요. 준주거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은 뭐가 됩니까? 중일유군 상업적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적에 대한 부분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이 있는데 일반공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했어요.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시작.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공업지역 중에서 일반공업이 뭐하죠? 따지고 본다면 정의상으로는 많이 물어보고요. 전용공업은 중화학공업, 공획성공업, 뭐 여수 무슨 이런 남해 산업단지 있잖아. 포항 이런데 그런 데 많이 있고 서울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준공업이 가장 이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준공업이 가장 이용도가 높아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지만 주거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업지역 중에 유일하게 아파트가 가능한 건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렇죠? 준공업이 아니고는 아파트가 안 되거든요. 공업지역은. 그래서 준공업은 위묘만 아니면 다 가능해요.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만 아니면 다 가능하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또. 그래서 준공업은 아파트는 질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라고 나오면 이거는 일반 공업을 얘기하는 거다. 까먹지 말고. 녹지는 전체 뭐가 되죠?
4층 이하 규제가 있는 것이고, 생산이라는 말은 농업과 연결된 거니까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시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뭐라 불러? 우리가 생산 녹지란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건 자연 녹지다. 우리가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의 정의를 반대로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조심하셔라.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라면 자연 녹지가 되어집니다. 녹지 중 제일 쓸만한 땅이 뭐가 되죠? 자연 녹지인 거죠. 개념 이해하십니다. 자생모 녹지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 자체는 지정이 되었는데, 시작. 도시 지역 자체는 지정되었는데 주상공록으로 세분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한다면 뭐하죠? 미세분 됐을 때는 어디로 가죠? 보전 녹지 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가장 센 거와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이제 모르는 분 없어요. 관리지역의 개생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제일 중요한 게 계획관리예요.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하다. 일단 관리해보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다. 보전관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하죠? 도농자에 준하여 관리하는 걸 개생보라고 합니다. 도농자의 개생보. 시작. 도농자의 개생보. 가장 잘 나오는 게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가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도시다, 도시외다. 도시외다. 아니외다. 도시외다. 알겠습니까? 도시외다. 도시외인데 가장 도시스러운 게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리고 관리 지역은 지정되어졌는데 만약에 세분이 안 됐다면 가장 센 거 보전관리 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세분되지 않고요. 농림지역 정의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여러분이 농림지역 정의가 나올 때 얘가 나오면 대부분 의심을 하더라고요. 농림지역인데 보전산지? 이러는데 우리 전라도처럼 전남처럼 뭐 나주 대평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지라는 게 중간중간 구릉지도 있고 산지도 있어요. 근데 그 별도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분리해낸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정해져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은 좀 산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전국에 산이 무슨 뭐 38%라면서 들어보니까. 오늘 뭐 화나는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그래? 왜? 누가 뭐라 그랬어요? 혼내줄게. 그 정도.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쭉 나와요. 그리고 용도지역 자체가 아예 못했으면 미지정됐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이거요 아주 쉬운 내용인데 아주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렇죠? 용도지역 정의를 물어봤는데 틀리면 곤란해요. 진짜. 작년도에 그렇게 안 나오던 뭐가 나왔어요? 중심상업지역이 나왔잖아. 이게 중심상업지역. 그렇죠? 도심 부도심 이란 말이 있냐는 거죠.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에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나온 거죠. 그 얘기였었죠.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지정특례가 나옵니다. 지정특례의 왼쪽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하자. 시작.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하자. 그럼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면 무엇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계획하여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 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용도지역 등을 정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법률에도 용도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법률에도 용도지역이 있다. 근데 이 다른 법률의 용도지역 등이 우리 법의 도시지역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뭐 하려고 도시관리계획을 또 만드냐. 그냥 다른 법의 용도지역 지정이 우리 법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면 좀 더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뭐가 되죠? 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간주로 보는 거고, 이거는 35회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독립 문제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5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문제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쉬워서 좀 출제하시는 분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풀로 한번 나올 때가 되긴 된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일반 기본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되죠?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 항만법과 어천어항법에 의해 지정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어지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시작.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면 뭘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 하나 들어봐요. 어천어항법에 어항구역이 있어요. 그럼 어천어항법에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지금은 내가 들고 있으니까 알아요. 대부분 다 맞는 걸로 알아요. 잘 들어봐요. 항만법의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안 했죠? 이 말은 안 한 거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라는 말이 없으면 땅끝마을 해남을 어떻게 도시적으로 봅니까? 항만구역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해남에 뭐가 유명해요? 절임 배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해남 배추 그래가지고 달다고 우리 엄마가 맨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산업 입지민 뭐가 된다?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다 뭐로 한다?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도시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뭐는 관계없다 했습니까? 농공단지라면 도시 간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농공단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X.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렇지만 왜 그래요? 도시지역의 정의가 뭐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이런 동네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인구와 산업이 당연히 모이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가 커지는 이유는 산업단지예요. 대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돈이 벌려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왜게?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 잘 나오죠. 도시로 간주하고 전원개발 촉진법. 전원이 뭐라 했죠? 전력의 원천. 전원.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그에 대한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요즘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대부분 원자력 같은 걸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다만 주의할 건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시작.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수력발전소만을 위하고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라면 여기는 무서운 동네예요. 뭐 전선 찌릿찌릿 소리 나고 말이죠. 난 묶어놓고 옆에서 땅 파고 있고 말이죠.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채수가 안 갚은 거잖아요. 대부분 가서 묻으려고 왜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까? 돈 갚으라고. 참 돈이 무서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쨌든 도시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인행인 다른 법의 용도 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해제되면 도시로 놔두지 않고 원래대로 뭐 한다고요? 환원을 간주한다. 도시로 놔두지 않고 원래대로 뭐 하고요? 환원 간주하는데 하나 주의할 거. 사업의 완료로 인한 경우라면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만 그래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업의 완료로 인한 경우라면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환원된 걸로 본다. X. 말도 안 되죠.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가 송파 위례입니다. 송파 위례가 대표적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인데 사업 끝났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로 잘 쓰고 있거든요. 환원될 리가 없는 거죠. 기본 패턴. 나중에 개발법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항상 보던 거라서 그 얘기. 다만 관리지역 땅은 성격이 명확해요?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러던 나에게 어느 날 누가 다가왔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관리지역에 지정되어지니까 더 이상 관리지역은 애매하지 않아요. 그냥 농림으로 된 걸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리지역, 나는 뭘로 이용할지 모르는 애매한 땅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다가왔고 나는 그의 부름을 받고 농림이 된 거죠. 그리고 관리지역의 토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날 뭐가 됐어요? 보전산지로 지정됐어요. 그럼 뭘로 간주합니까?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농업진흥지역인지 보전산지인지 구분하시고 바닥이 관리지역이 맞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관리지역은 애매한 땅인데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니까 농림지역으로 간주, 결정고시 간주. 바닥이 관리지역인데 보전산지가 지정되어지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공유수면의 매립지 특례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의미, 바다를 얘기해요, 하천을 얘기를 해요? 바다, 젖바다에 누워 바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립하죠.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매립지에 자꾸 이제 공포영화에서 맨날 스릴러 사건에서 시체 떠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매립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인식이 안 좋아요. 왠지 모르게.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뭐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뭐 안산 시흥 쪽도 시화 쪽에 맨날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툭하면 뭐 다리가 둥둥 떠댕기고 막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밤길 조심해야 돼. 빨리 집에 가야 돼. 뭐라고요? 그러면 공유수면의 매립의 바다인데 이 매립 목적이 농업인데 이웃한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럼 매립의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이 뭐가 되죠? 같은 거죠.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 내용이 같은 거야. 이러면 뭐가 되죠? 특례가 되는 거야. 그럼 매립의 준공인가 이래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뭐다? 지정된 걸로 간주해주고, 재밌는 건 뭐냐면 고시는 따로 해야 돼요. 좀 달라, 위에 있는 거하고. 위에는 뭐죠? 다 결정고시를 간주한다고 돼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지만큼은 알리는 건 해줘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아주 예전에 10회 전에 많이 속했던 질문이에요. 결정고시까지 간주한다가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은 결정을 간주하고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지 하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천도 결국은 토지야. 이해 갑니까? 하천도 결국은 토지이기 때문에 하천 지목도 있잖아. 우리 공간정보법 보시면. 알겠습니까? 바다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뭐가 됐어? 공업이어서 달랐다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특례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부분인데 같지 않거나 걸쳐 있거나 이웃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매립지 용도지역을 정해야 됩니다. 시작.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매립지 용도지역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매립지 용도지역에 특례가 인정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바다가 이게 같을 때, 그럴 때 특례가 인정된다. 그러면 말이 같으면 특례. 시작. 같으면 특례. 다르면 특례가 아니야. 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매립지 용도지역은 계획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특례 파트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라서 봐줘야 되고요. 이거 나오다 질리면 이 노란 게 나오는 거야. 노란 게. 질리면.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야. 문제가 없길래. 알았죠? 그 얘기들. 오른쪽. 행위 제한으로 갑시다.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리고. 오늘 이상하네. 주말 특강했어요? 아, 특강을 안 해서 그렇구나. 매주 하다 안 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렇죠? 목 돌리고. 아이고. 제가 왜 잠이 안 와가지고 죽겠다고 얘기했잖아. 병원 갔어. 그래서 처방 받았는데 무슨 뭐 멜라토닌이라고 뭘 주더라고. 알약 하나 있는 거.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 어저께도 12시에 먹었거든. 30분 지났더니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호르몬을 분배시키는 거래. 잠 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더라고. 잘 잤어. 신기하대. 매일 먹어야지. 그럼 봐요. 행위제한 부분 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뭐가 됩니까? 지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용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하나 봐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시작.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죠. 뭘로 계획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토지마다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지정 변경은 예로 계획을 하지만 행위 제한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행위 제한까지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번 주에 8페이지 오른쪽에 노란 거 목차 볼 때 얘기했었죠. 8페이지 오른쪽에 노란 거 목차 볼 때 얘기했습니다. 노란 거 도시관리계획이 1번에 뭐라고 나와요? 1번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이라고 나와요. 거긴 지정 변경만 계획하지 행위 제한은 계획한다고 안 나오잖아.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용도 지역이 정해졌을 때 거기서의 그러면 행위 제한은 어떻게 가하냐는 거야. 그러면 행위 제한은 뭐다? 우리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존 지역까지 어떤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것이 일종 전용 주거 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존 지역까지 별도의 표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봐봐요. 이게 어디죠? 국토계획 법률. 이 법률을 국회 통과했을 때 대통령이 시행할 때 명령하는 걸 대통령령, 시행령. 이해가셨죠? 법령이잖아요. 그러면 법령 자체에다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시행령 별표라고 하죠. 별도의 표. 어렵게 말하면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제재적 처분 기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처분성이 없어요. 원래 소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법규 명령의 형식을 가진 별표에 대한 우리에 대한 행정규칙은 처분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외우라고 했죠?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이거 외워야 돼.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그럼 별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조례가 뭐예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자치 목표를 조례라고 하죠. 그럼 봐봐요. 법령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 위임한 게 있어요. 그럼 서울시장아 니네 지방의회 의결 거쳐서 정해서 시행해. 조례예요. 법령에서 지자체 위임해 놓은 거. 이게 뭐다? 조례입니다. 조례의 정의는 서울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서울시만의 자치법규. 고양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고양시 자체의 뭐다? 자치법규를 뭐라 그래? 조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할 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조례가 중요한 거고 시험 볼 때는 법령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부터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조례가 뭐라? 졸지 말란 얘기인가? 이러면서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점점 재미가 떨어져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단독 질서는 있는데 뭐가 안 되죠? 다가구 주택이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가구는 조례 확인해야 돼. 지자체마다 달라요. 일종 전용에 대한 부분이 다가구가 되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가구를 짓는 업자다. 그럼 뭘 봐야 돼? 조례 보고 판단해야 돼. 고양시에서는 다가구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종 전용에서. 그럼 사업의 수익이 안 맞겠지. 인정하는 곳에 가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또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일종 근생은 거의 대부분 다 되는 거 알고 있죠? 일종 근생. 뭐 좀 물어볼게요.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은 설치할 수 있다. 이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은 설치할 수 있다. 일종 근생이야 그게. 제발 좀 143페이지 건축물 용도 좀 봐야 돼. 이따 문제 보시면 알지만 일종 근생 종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래서 14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정말로 외워야 돼요. 특히 일종은 절대 안 외우면 안 돼. 거기 있는 것만이라도 알아야 돼. 산후조리원, 뭐 한의원, 뭐 안마원이라든가 등등 동네 일용품점 1,000 미만, 동물병원 300 미만 같은 거 외워야 된다니까?
그렇죠. 일종근생 잘 나와요. 이거 모르면 못 맞춥니다. 이게 건축법의 용도하고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묶어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때 문제 보시면 알 거야. 그렇죠? 꼭 외워야 돼. 우리 숙제야. 일종, 이종근생 꼭 외워. 한 번씩 써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연습장 있죠? 그거라도 있어야지. 뭐라고? 어쨌건. 그리고 일반 주거에 대한 부분에 보다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안 돼요. 아파트가 안 된다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종근생 되고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까지 돼요.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 그리고 2, 3종 일반 주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포함에 다 되고 똑같은데 종교만 추가돼.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 그리고 전용 1, 2와 일반 1, 2, 3은 뭐가 안 돼? 2종 근생은 허용할 수 없어. 뭐 좀 물어볼게요. 2종 일반 주거에서 일반 음식점 할 수 있다. 조례 고려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이에요. 노래 연습장 가능하다. 안 됩니다. 조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조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푸시오 이러고 나왔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물음표하고 2종 일반 주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틀린 거 이래놓고 조례를 충분히 고려하라 써 있어. 이거는 풀지 마세요. 조례를 고려하면 풀 수가 없어요. 왜? 다 생각이 다르거든. 이해가셨습니까? 우리 똑같이 얘기해 보면요. 매운 짬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구는 침 나오고, 누구는 두렵고, 누구는 맛없고, 누구는 맛있고 막 이래요. 다 다르거든. 다 달라, 조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조례를 고려한다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나올 때에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고 나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패턴 기억하시고요. 아래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솔직히 좀 어려운 말을 하면 행위 제한의 형식은 위에 있는 것처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긍정 나열 방식이라고 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긍정 나열은 다음의 것만 돼, 나머지는 다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념이다? 다음에 해당 내용만 된다는 얘기죠. 강화할 때 쓰는 개념이고, 부정 나열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은 다음의 것만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이건 완화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이 이용도가 높은 용도 지역이에요. 어디죠?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주로 이용도가 높은 요 동네가 네거티브 형식이에요.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특히나 준공업지역은 위묘만 안 된다고 나와요.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된다고 얘기했던 거야. 아까 내가. 해봐 말이야.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시작. 준공업은 위묘만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파트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관리는 4층 넘는 모든 건물이 안 돼요. 당연히 아파트가 안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갑니까? 계획관리는 4층 넘는 모든 건물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원래 기본소상으로 본다면 이것만 거의 30페이지입니다. 뭐 별표 내용만. 그렇죠?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건축 제한의 일반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례 파트가 있는데 이게 가끔 나와. 아주 가끔 공갈동으로 나와. 아주 가끔. 위에 불구하고 다음은 따로 개별 법령 등이 있어. 뭐 좀 물어봅시다. 용도 지구 중에서 완화 성질이 있는 세 가지가 뭐죠? 완화 성질이 있는 그건 구역이고 지구 중에 여기 써있잖아요. 취진복. 당황했어요. 금방 나. 뭐라고요? 취진복. 그럼 취진복이 완화하는 지구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행령이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다고. 이따 또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취진복은 따로 시행령이 있다. 대통령령. 별표도 있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행위 제한은 봐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지 산업 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 법률이 아니에요. 이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산업과 관련된 법이 두 가지예요. 산업 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의 법률이 아니고 집적되면 안 돼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거 두 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단어 뜻부터 기억하셔야 돼. 법 이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지 산업 집적되지 마라.
시작. 산업 집적되지 마라. 산업 집적 활성화는 아니에요. 이 법에서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른 법이야. 산업 입지법과 산업 집적은 다른 법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집적되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기들. 그냥 싫다면 싫은 거지. 왜 집적거려? 뭐라고 됐죠? 제일 싫어 세상에서. 어쨌든 보시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그 얘기들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요거 좀 봅시다. 뭐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 그럼 봐봐. 농림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농림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되죠? 농림지역의 별표에 대한 행위 제한을 받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농림지역에 뭐가 지정됐냐면 농업, 진흥, 지역이 지정된 거예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원칙은 다 적용받는 거야. 다 적용받는 거야. 이 법, 다른 법 다. 내 말 이해하죠? 토지에 여러 개의 우리 법, 다른 법의 지역, 지구가 막 중복돼 있어. 다 받는 거야. 이 대원칙이야 일단. 그럼 어떻게 돼? 너무 규제가 심하잖아.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 특례를 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야,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 제한은 신경 쓰지 말고 농지법만 고려하면 돼. 실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실무할 때, 실제 업무할 때 토지 중개를 한다?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 토지를 중개한다라고 한다면 농지법만 고려하면 되지 농림지역 행정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특례인 거죠. 또 뭐가 되죠? 농림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돼 있으면 어떡하죠? 농림지역 규제 필요 없다? 산지관리법 규제만 따지면 돼요. 또 농림지역에 초지가 있다면 초지법만 따지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농림지역의 세 가지 특례. 세 가지를 가장 뭐다? 보호해 주는 거야.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곳에 뭐가 지정됐어? 공원구역 지정됐어.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한 신경 쓰지 마. 뭐 하면 돼? 자연공원만 따르면 돼. 자연공원법. 또 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8당 가봤지? 8당. 매운탕 먹으러. 그러면 8당일 때 뭐가 되죠?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신경 쓰지 말고 수도법만 고려하면 돼. 겁나 빡신 거야 사실 이게. 수도법이 정말 빡셔요. 우리 상수원이기 때문에. 큰일 나. 전염병 생기면. 중요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으면 수산자원 관리법만 고려하면 되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한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끔 나와. 근데 한 번쯤 언급되면 어렵고 요즘에 우리가 좀 어렵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 그래서 오늘 얘기해 주는 거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길래. 그래서 의미 이해하셔야 돼. 뭔 의미하는 건지. 위에 원칙적 제한에 불구하고 이런 특례 조항이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의 적용에 대한 순서를 정해준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일단 듣고 밑에 봅니다.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어요. 도시지역의 정의는 뭐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밀집이 예상된다. 그런 곳이면 다음의 법률은 적용하지 않겠다. 첫 번째 봐봐. 도로법의 접도구역이 나와. 시작. 도로법의 접도구역. 가끔 가다가 접도구역이 뭔가요? 물어보는데 봐봐. 도로가 이렇게 있어. 근데 도로가 있는 주변 땅에 건물이나 주택을 지면 도로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뭐 덤프트럭 기사가 졸다가 뭐 도로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럼 자다가 건물 물어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또 도로 구조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접도구역이 정해진 곳이면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그 주변에서.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해요. 선생님 제 토지가 접도구역이래요. 까땜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토지가 도시지역이었다면 암시론 관계없어요. 도시지역은 규제받지 않아요. 왜? 너무 이용도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면 접도구역에 지정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규제는 받지 않는 거니까 그 점을 일단 인지해줘라. 이것도 경매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도로법의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평가사 도로 문제, 실무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요. 또 중개사 관련 부분 이거죠. 농지라는 걸 취득한다. 그럼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근데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 지역의 농지면 본원적인 농업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추상공록 녹지지역이면 본원적인 농업이 되니까 증명받아야 돼.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면. 근데 그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만약에 필요한 토지였대. 그러면 증명 안 받아. 3단계로 외워야 돼. XOX. XOX 플러스 X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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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의 농지면 증명 안 받고, 녹지면 받고, 그게 도시계획시설사 필요하다면 안 받아. XOX. 순서를 외워. XOX.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왜 안 헷갈려? XOX. XOX. XOX 플러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 노래 알면 나랑 동갑이야. 어쨌든 형님 알지? XOX 플러스 동갑이야. 어쩌면 되고. 미안해요.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여기 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 근데 제대로 아는 분도 흔치 않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좀 외웁시다 이거. 이제 그만 좀 외웁시다. 그만 좀 미루고.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외웠나 물어보는 거야. 테스트.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를 넘을 수 없다.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를 못 넘습니다. 이게 법의 최대 한도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숫자는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70을 못 넘어요. 그러면 뭔 소리야? 556657인데? 그러니까 법의 한도가 70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세분된 거마다 기준을 설정하는 게 대통령령이라고. 물어봐. 3종 일반 665 50이지.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서울시의 조례로 건폐율을 30% 정했다. 적법하다. 맞습니다. 왜? 조례로 그 안에서 정하는 거거든. 그럼 법령상 수치는 50이지만 실제 뭐다? 실무에서는 조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업무상으로는. 그래서 외워주면 6657 9887 777 트트트 사트트 트트 일반상업 80. 이게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노래 외운 다음에 저는 그렇거든요. 노래 외운 다음에 난 얘를 외우고 있어요. 얘를 외우고 있고 얘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일반 상업을 불러주면 중심 상업이 90이었으니까 80이겠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점을 외워놔야 돼. 그래서 3종 일반에 50하고 중심 상업이 90이구나. 요건 일단 그냥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오늘 특례 좀 봅시다. 작년도에 특례 문제가 나왔거든요. 봐요. 일단 봐. 첫 번째. 취락지구는 어디에 정하죠? 취락지구. 자연취락과 보호취락. 녹관농자예요. 그러면 자연취락과 보호취락은 녹관농자에 정하니까 여기서는 계획관리 말고 건폐율 다 얼마죠? 20밖에 안 돼요. 계획관리 말고 다 20%인 거야. 녹관농자는. 그럼 결론적으로 취락지구의 주택을 짓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60% 특례를 인정합니다. 자연취락과 보호취락은 60%까지의 특례를 인정한다. 집단취락은 따로 재특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작년 문제였죠.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다면?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다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 외에 있다면 40%까지 허용해 줄게. 계획관리가 40인데 맥스 다 40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개발진흥을 위해서. 근데 개발진흥지구가 만약 자연녹지지역에 있었어? 그럼 자연녹지 건폐율이 얼마야? 투투투 20%야? 30까지 인정한다는 거야. 그럼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됐다면 20이 아니라 30을 허용한다는 거야. 완하지? 근데 작년 문제. 도시 외의 지역의 40을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60까지 허용하는 걸로 신설됐고 이게 바로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도시 외의 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 60%까지 완화해 주겠다. 엄청난 거야.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60%까지 개발진흥을 위해서. 작년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산자원보호구역 40에 자연공원 60에 그리고 특히 또 농공단지와 관련된 게 원래는 70인데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80%까지. 시작.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농공단지도 80%까지 허용해 줄게. 그리고 공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는 원래 80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특례 파트도 일단은 외워줘야 하는데 작년 문제라 또 물어볼지 모르겠어. 하지만 또 하나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다면 시작.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었다면 다음 주쯤 끝날 때 얘기할 텐데 계획관리면 50까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한 농림이면 3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 매번 얘기하던 얘기입니다. 계획관리 얼마까지? 50까지 성장관리 계획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까지 뭐가 된다? 30%. 그리고 제가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오늘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봐봐요. 방제지구. 요즘 아침에 뉴스 틀었을 때 뭐가 나오죠? 어디가 침수됐다. 어디에서 무슨 뭐 지하차도에 물이 고여서 차가 못 빠져나왔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동네가 방제지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 저감 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하다못해 비 많이 왔을 때 건물의 지하가 침수가 돼가지고 비싼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망가지지 말라고 차수막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 그런 게 뭐다? 재해 저감 대책이에요. 그런 거 설치하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야 방제지구에서 너네 그런 거 열심히 설치했지? 녹간농자면 1.5배 완화시켜줄게. 녹간농자면 1.5배 범위 내 완화시켜줄게. 뭐를? 건폐율을. 왠 줄 알아요? 녹간농자는 용적률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높게 못 올라가. 건폐율을 완화해줘야지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녹간농자일 때 1.5배까지 완화해주겠다. 아직 나온 적 없어요. 근데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용도지역 자체가 미지정됐다거나 도시지역 미세분, 관리지역 미세분 됐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니까 20%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미지정, 미세분. 한 번 더 물어봐요.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으면 자연환경보전적 제한을,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으면 보전녹지의 제한을,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으면 보전관리의 제한을 받죠. 그럼 건폐율은 다 뭐야? 20%니까. 건이용팔, 건이용팔, 건이용오팔 이렇게 했잖아 우리. 건이용팔, 건이용팔, 건이용오팔 이거였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용적률로 가면 용적률. 그러면 용적률 관련된 거 마저 외워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의할 게 용적률을 외울 때에는 봐요. 최대한도에서 써봐봐. 최대한도에서 뭐하죠? 저한도. 최대한도에서 최저한도, 최고저, 최대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범위가 있다. 우리는 주로 뭘 외우죠? 일반적으로 최대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보통은 외운단 말이야. 그렇죠? 최소한도까지 최저한도 같은 말이야. 내용에서 최대를 본단 봐요. 주거지역은 100%에다가 50을 더하면 그렇지?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준주거 500, 상업지역은 1500에다가 200을 빼주면 중1, 6은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300에 50을 더하면 300, 350, 400, 녹지지역은 100, 108, 관리지역은 188, 농자는 88이라고 얘기했었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일반 상업 1300, 1500을 외워 다음 걸 얘기를 하지. 일반 공업 350, 전용공업과 3종 일반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같다.
전용공업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최대 한도는 같다.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같다. 준주거는 500, 준공업은 400. 생산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같다. 여기도 100. OX는 또 뭐야? 여기도 100. 맞잖아. 이해가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저한도를 얘기해 주면 뭐라고 해야죠? 50, 100, 200. 두 배씩이야. 50, 100, 200. 200, 150. 나머지는 다 50.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50에서 80. 미지정 지역은 50에서 80. 건의 용오팔. 미지정 미세분. 건의 용오팔. 미지정 미세분. 건의 용오팔. 건의 용팔. 건의 용팔. 건의 용오팔. 건의 용오팔. 남자만 해봐요. 시작. 건의용팔, 건의용팔, 건의용오팔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혼자 잘했어. 어쨌건 밑에 특례 봅시다. 특례 보시면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외이면 100까지 인정합니다. 그 왼쪽에 원칙으로 본다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외에 있을 때 얼마였죠? 40. 여기는 100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공단지는 도시외일 때 150까지. 농공단지는 도시외일 때 150까지. 왼쪽은 그냥 70. 기반시설 충분히 확보했다면 80. 이해 가셨죠? 오행기. 그리고 성장관리 계획으로 완화하는 용적률은 계획관리만 125. 계획관리만 125. 그리고 오해 말 거. 방제지구와 관련된 완화는 봐봐. 용적률은 주상공만 1.4배 이하야. 왜 그럴까? 주상공은 이미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완화의 의미가 위로 올라가는 걸 완화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방제지구 완화가 목관농자 1.5배고 용적률의 완화는 주상공의 1.4배가 되는 거야. 이거 200% 아니야. 나온다면 200으로 소비율 확률이 아주 높아. 보통 우리 용적률 대부분 200%거든 완화 2배. 근데 1.4배야. 달라.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기억해놔. 매년 시험 보고 나면요. 혹시 몰라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혹시 몰라 근데 알 수가 없는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놓는 거야. 귀동량이라고 하지. 왜? 외우란 말은 아니고 이미 외워졌으면 할 수 없고. 그렇죠? 고양이 그 문제 좀 확인해 봅시다. 입니다. 문제. 용도지역. 이 문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다 봐야 문제가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려.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림책은 펴놓고 27이나 8, 9나 주로 8, 9를 펴놓으면 되겠지 일단. 8, 9 일단 펴놓고 있어봐. 27은 쉬우니까 1번 봐봐요. 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첫 번째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요. 옳은 것은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봅시다. 국시도 대도시의 시장은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뭘로 하죠?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유치한 지문도 많이 나온다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 관리계획이야. 우리가 항상 이 내용 가지고 많이 속여요. 도시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 관리계획이다. 두 번째, 용도,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정할 수는 없어요.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될 수 없고. 두 번째 보시면 봐요. 관리계획의 세 번째는 입안을 제한한다고 나와요. 입안 제한.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인데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되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16페이지 왼쪽 중간에 봐봐요. 16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기지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제한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50% 이상, 생산관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공업지역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요걸 물어본 거야. 공업지역. 그렇죠? 공업지역은 왜 제한할 필요가 없을까요? 공업지역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뭘 제한을 합니까? 공업지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는 아무래도 공업지역만큼 많이 산업유통개발진흥을 못하니까 정하는 거야. 그걸 제한을 하는 거고. 나머지 보존 목적이 있는 건 남용방지를 위해서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이해가셨죠? 한 번 더. 자연녹지, 계획관리 50% 이상, 생산관리. 그러니까 용도지역 모르면 문제가 다 안 풀려요. 용도지역은 참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 사람의 토지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네 번째 볼게요. 용도지역에서는 시작.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용도지구에서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아. 시작. 있을 수도 있어. 시작.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없지 않아.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 얘기들 2번 문제 봅시다.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용도지역 틀린 것.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부터 틀린 분도 많아. 계획관리 도시됐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 도시지역이 아니라. 이해가셨죠? 두 번째. 상업지역은 건폐 용적률 면에서 주거지역보다 집약적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농림지역은 정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농림지역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한다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데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 지정돼서 농림업진흥,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뭐라 한다? 농림지역. 제가 앞에서 보전산지 나왔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 맞는 얘기예요. 네 번째.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의 목적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고 있다. 특례는 아니구나. 같아야만 특례가 되는 건데 28페이지 왼쪽 밑에 같아야만 특례가 되는 건데 그러면 같지 않다. 둘 이상 용도지역 걸쳐있다. 이웃해 있다. 그 뭐야? 가장 큰 용도지역이 아니라 뭘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정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으로 매립지의 뭐다? 용도지역을 정해야 한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어지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다음 5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그 다음에 국가유산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5번에 대한 부분은 자연환경 보전적 정의 그대로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3번 문제.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옳은 게 뭐냐는 거죠. 아주 기본 패턴이죠. 이종 전용, 이종 일반, 준공업, 보존녹지, 계획관리 5가지 물어봤네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일종 전용이라고 나와 있고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환이래요. 그럼 전용이니까 양호환은 맞는데 저층주택 중심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중고층 주택이라고 돼 있고 편리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일반 주거는 맞는데 3종이네. 3종.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보니까 얘는 일반 공업이구나. 됐고. 그 다음에 4번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가피? 불가피. 그렇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한다 했으니까 뭐가 돼? 자연 녹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의 부분은 도시지역의 편입 예상. 답은 5번.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재개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게 풀 워딩입니다. 풀 센텐스.
문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건 우리 비중 근거는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 이 보이면 맞는 지문입니다. 뒷부분을 속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해 가셨죠? 오해 마시고 4번 마저 풀고 일단 쉽시다. 4번. 관리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그냥 쉬었다 합시다.